교묘하게 여기 1기 신도시, 아니 3기 신도시가 입주 시점 맞죠? 25년, 26년하고. 하락기가 비슷하게 맞아요, 또. 뭐, 나중에 분석할 때 걔의 영향이라고 하면 또 영향할 수 있고,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 영향 없어도 저는 시장에 그 정도면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걔가 들어오면은, 걔에다 흐르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어떻게 겹치게 되면 생각보다 좀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있겠네요. 네. 근데 수도권은 하락하면 되게 길게 하락합니다. 지방은 짧게 하락해요. 구조가 그러세요. 길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단기간에 개입력 이런 거 투자하시가 공부하시면은 반드시 후반에 물리게 돼 있다고요. 구조를 안 배우시면은. 저는 조금 긴 사이클을 있는 수도권 시장에서는 이런 큰 구조를 조금 공부하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작은 지방도시 같은 짧게 움직이니까 짧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낫죠. 단기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2017년, 18년도에 수도권 입주量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많은 지방분들이 팔았거든요. 제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어요. 제가 팔지 말라 했어요. 제 말 듣고 안 파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뒤에 많이 벌었고, 파신 분들은 한 개도 없고 다 파신 분도 있어요. 엄청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구조를 몰라서 더 가는데. 근데 나중에 되면 입주 물량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수도권 떨어져도 가격 떨어져요. 그때 또 이런다고 사람들이. 물량 없으니까 오른다 이러거든요. 막 사잖아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물량이 엄청 줄었어요. 이때 하락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엄청 많은데 상승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 물량이 적을 때 힘을 모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모으는 힘이 뭡니까?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 전세 수요가 모여서 움직이거든요. 밀어 올리는 거죠. 제가 밀려나간다 했잖아요. 그 밀려나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큰 구조를 이해해야지만이 수도권 시장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저는 실수요자분들은 계속 사라고 해요. 서울 올 때마다 저는 사라고 하는데 안 사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구조를 설명해줘도. 살 수 있는 여력인데도 안 사시는군요. 안 사죠. 근데 그런 분들, 파쇄가 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서울을요? 네. 제가 2017년, 18년도, 15년부터 계속 왔지만 몇 번씩 오잖아요. 네. 강의하고 뭐 가면은. 끝나고 이제 오셔야 질문하러 오시면은 파쇄가지고 없대. 무주택자. 왜 파셨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아 팔았대요. 안 떨어지는데 사셔야 된다 하거든요. 그분의 판단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한 4, 5년 올랐으니까 파신 거예요. 그럼 무주택자? 네, 된 거예요. 전세로 가고 팔고. 네, 그런 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답답하니까 이제 오셨는데, 제가 바로 사셔야 된다고 지금 안 된다. 이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가격만 보거든요. 와, 이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 가격은 결과죠. 그렇죠. 가격은 결과이니까. 호행론에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가격은 우리가 예측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시장의 상승의 환경만 돼 있으면은 가격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 없어요. 환경이 안 됐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작고 많고 관계없이 하락 환경 되면은 작은 가격이 떨어져요. 1억짜리 떨어지고요. 10억짜리 안 떨어지면 안 떨어져요. 그 환경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공급 환경, 앞에 처음에 하셨죠. 공급 환경. 이쪽에는 금융 환경이죠. 이제 많은 분 금리 이야기 하잖아요, 금리. 네. 금리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금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거죠. 금리를 올릴 때는 조심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금리를 넣고 여러분 데이터를 돌려보시면은 과거에 100% 맞은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 환경에서 이게 두 개가 만날 때는 최악입니다. 두 개가 만날 때는 최악이에요. 그게 대구가 그렇게 만났어요. 2006년에 과공급과 한 세 개가 만났죠. 금융위기까지. 그래서 세 개가 만나니까 대구는 그때 막 30% 할인하고 이랬어요, 아파트가. 그 아파트 지금 뭐 한 10억씩 올랐지만 잘못 만나 이런 결과하고 그 환경이 지나면은 10억씩 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일반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 이겁니다. 근데 너무 위에 거 막 학군, 지하철, GTX 막 이런 거 하시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 공부도 해야 돼요. 기업력이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지만 이 공부를 해야지 되고요. 이 공부 말고 너무 큰 공부는 하지 마세요. 거시경제. 정말 쓸데없는 공부예요. 제가 볼 때는. 공감합니다. 네. 막 연준 막 이런 거 막 분석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공부예요. 그거 안 사요. 집에 내가 했죠. 주위에 있는 아파트 시세 한 개 외우라고 합니다. 그게 더 낫다고요. 그 공급이 지금 여기에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재고주택 시장이고요. 여기가 입주거든요. 여기 입주고 뭐 여기도 뭐 입주 됐는데 이 공급량이 3년치가 있으면 하락을 합니다. 우리 한계 수요라 제가 우리 책에서 한계 수요인데 시장에서 이 균형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대구는 17,500이고 뭐 부산 23,500쯤 되는데 이게 곱하기 3. 이게 공급됐을 때 이 안에서 이 공급이 돌리고도 남는 수예요. 이 3년치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안 돌아가냐면 전세 수요가 남아돕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세부터 가장 먼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매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사실은요. 근데 간단한데 이 전세 수급이 떨어지는 양을 못 찾아요, 사람들이. 양을 찾기 힘듭니다. 이 입주 물량을 매월로 해서 그걸 누적을 해서 전세 수급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3년치 누적 공급량 됐을 때 하락한 게 정확하게 달까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는 달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 달까지? 네, 달까지. 근데 710 이전이었어요, 710 이전에. 이전이었습니다. 710이 들어오면서 얘가 약간 무너졌어요. 2+2 되면서. 시장의 재고 물량이 얘가 줄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이번 4월이 조금 약간 고비가 될 수 있다. 4월 달부터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누적 공급량이. 그래서 뒤에부터 많은데 4월 달부터 이 후반에 어떻게 전세가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밴드방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달을 이야기하거든요. 광역시는 달까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냥 그까지 진화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공부가 돼 있어요. 사실은요. 네. 연도가 아니고 달까지. 근데 이게 약간 이제 2+2 때문에 약간 희석이 돼 있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 시장이 제일 빠른 시장이거든요. 전국 시장에서. 네. 가격도 그렇고 움직이는 시장 자체가 사이클이 제일 빨리 움직여요. 근데 수도권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도시 구조상. 지방은 해당됩니다. 근데 수도권은 도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도권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그 공급에 의해서 매물이 돌아갈 수 있는 물건을 해야 된다. 거래가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되게끔. 네, 그 물량이에요. 3년치 물량이 안 됩니다. 더 많은 물량이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어야 됩니다. 수도권이 사실은 그 매매가 하락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 구조에서는. 그 매물량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매물을 내놓을 때 어떻게 알죠? 모르죠. 그래서 그 매물량이 시장에 충분히 나와서 새로운 수요가 돌고 내가 자유롭게 서울 수도권에서 이동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게 되면 시장은 압력이 낮아지면서 하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익률이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이 안 나오려면 전세 가격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시장 자체가 전세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 기반되어 있다가는 시세 차익이 기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다음에 그 전세 공급 때문에 매물이 충분히 전세 매매 물물 똑같이 충분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돼야지 시장 떨어집니다. 이 하락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수도권이요. 제가 보는 게 맞다면은 제가 막 수없이 계산을 해봤는데 2026년 정도, 5년, 6년 사이에 매물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시장에 도울 만큼 안 되겠나 싶어요. 제 계산으로는. 그때는 공급이 그 다음에 줄어도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지방의 각각 사이클은 어디쯤이라고 보십니까? 부산은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지방 소도시도 막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은 이제 허리를 지나고 있죠. 허리를 지나고 이제 허리입니까? 네, 허리를 지나고 약간 조금 더 위에 있죠. 가슴에 약간 못 미친 정도? 2020한 5년, 6년 정도 되니까 공급이 없다면은 서울은 공급이 있으면은 조금 더 당겨지고. 근데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쉴 수도 있어요. 쉰다는 건 어떤? 가격이 정체될 수는 있다고요. 정체됐다고 움직인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연도는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건 수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을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서울이 부담스러워 보면. 지방 이제 시작이니까. 대구 전망이 이야기가 좀 많이 올라오네요. 대구는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대구는 공급의 영향을 받는 곳과 안 받는 곳이 구분되어 있고요. 저금리 상태에서는 안 받는 곳을 투자해야 되고 그 안 받는 곳은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낼 거라. 그게 핵심이에요. 대구 시장 안에서도 침체장 안에서도 아마 시장이 갈라져 있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과거에 많은 거하고 지금 많은 거가 조금 달라요. 과거에 많을 때는 다 떨어졌거든요. 지금 많은 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금리 영향으로. 그래서 시장 안에서 약간 분리돼 있어요. 근데 느끼는 거는 많은 분들 느끼기는 침체장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또 일부는 상승한 것도 나옵니다. 이게 이번 시장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서울 대형 평수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좋게 보죠. 지금 공급이 없으니까. 네, 공급이 없는 데다가 거래가 없어요. 지금까지. 거래가 한번 크게 튀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올랐는데. 네. 네, 해야 돼요. 중소형에 비해서. 네. 지금은 이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거 아니고는 대형은 벌써 올랐어야 돼요. 사실은요. 수도권은요? 수도권 대형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대형도 괜찮아요. 과거에는 대형 공급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냐? 애먹었죠. 네. 반대예요. 되게 막 힘들었죠. 네. 지금은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보다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그런 시기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떨어질 때는 제가 생각하는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시점에 했는 시점까지는 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해서 올랐는 시점까지는 안 나온다. 2021년까지는 안 온다, 가격이. 제가 지난번에 와서 우리 그 했잖아요. 그 강남 45억 간다. 저는 그 정도 간다 보고 있어요. 임대주택 물량이 집값에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안 주죠. 임대 수요하고 매매 수요는 달라요. 임대는 전세에는 약간 영향을 줍니다. 근데 매매 수요하고 다르기 때문에 임대 수요 자체가 매매 수요 직접적 영향을 주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공공임대는 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그 공공임대가 현장에서 잘 맞지가 않아요. 수요하고 잘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향이 좀 적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세난 해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조금 도움 돼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갔다가 나오거든요. 임대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나올 거라고 네, 보시는군요. 나옵니다. 난 지역도 그렇게 해요. 여기 들어가서 반등 나온다. 못 견뎌가지고. 불편하니까. 그런 지역은 가격 안 오르거든요. 올랐다가. 신축일 때 올랐다가 들어갔다가 반등 나올 거다 한번 있어봐라. 나오거든요.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네. 없으니까. 네, 신혼부부. 이제 분양하면 나오죠. 그래서 임대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세를 잠시 피하는 정도. 사실 매매가 잡는다고 막 지금 힘쓰고 있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급하고 어쩐다 막.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일부는 약간 흡수는 하겠죠. 전세 수요 정도는. 그래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 원하는 걸 좀 넣어야지 하락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커요.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전세 수요와 매매 수요와 괴리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정부가요. 2+2 되면서. 이게 나중에는 시장의 그 매매가하고 이게 등락을 굉장히 크게 시킬 거예요. 매매가 떨어지는 거하고 상승을, 변동폭을 굉장히 크게 만든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내가 시장 읽을 줄 알면.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2+2는 나쁜 정책이에요. 오히려 더 이렇게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책이죠. 이제 시장을 여러분들 이제 전망할 땐 4년을 전망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면 내가 의지와 관계없이 4년을 가야 되잖아요. 특히 다른 지역 가면 내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길게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공부하는 게 앞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아, 책 제목 잘 안 보이시죠?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라는 책이고요. 출간 연도가 언제죠? 이게? 2019년도. 19년이죠. 네. 지금 이거 사서 봐도 유효합니까? 공부하기에. 예, 저는 그러려고 만든 책이에요. 뭐 임대차 3법이고 나발이고 네, 뭐 다 710이고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네. 공부해라. 네,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2025년까지 앞으로도 상승이 엄청나게 남은 거네요. 그 양은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투자자에 따라서 변동폭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상승의 그 과정은 계속 남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가격을 굳이 말씀을 하라고 하면은 지방 가격이 가장 선행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했을 때 우리 비교하잖아요. 네. 대구가 이제 17억에 거래돼 있으니까 뭐 그걸 비교해 보면은 실제 17억을 가지고 비교하면은 서울 가격은 거의 한 48억에서 50억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가기 힘들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과거에 우리 2011년도나 2008년도에 있는 가격 돌아서 서울과 대구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가장 선행된 시장을 비교했을 때 30% 내에 있었거든요. 30%. 대구가 30%, 서울 가격이 30% 있었다고. 근데 17억이 30%니까 이걸 역산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50억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 저도 45억까지는 제가 무난하게 본다고 한 말 들었잖아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가가 신축 최고가. 예.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됐을 때 대구의 그 최고가가 만들어내는 게 경남타운이라고 1982년식이거든요. 그게 재건축이 됐을 때 재건축이 안 된다 지금 17억 돼 있잖아요. 20억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는 60억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아, 지금 그 재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세가 그렇게 돼 있군요. 17억 5천이에요. 구축인데. 네, 구축인데. 네. 머리 아프다 진짜. 신축은 지금 15억 3천에 거래돼 있어요. 그것만 해도 지금 45억이잖아요. 30% 딱 했을 때. 그 밑에 줄 쭉 서잖아요. 네. 강남부터 시작해서 쭉 줄 서니까 네. 뭐 다른 지역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가격의 간약 선행 시장은 대구다고 보시면 돼요.